한반도 상황은 195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늘 남한을 집어삼킬 이빨을 숨김없이 드러내왔고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그 야욕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쩍 이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관리와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는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의 기관 글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진단해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며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워싱턴, 한국,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선 위험이 있다고도 했죠. 이 기고문의 파장이 커진 것은 두 인물은 그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내로라는 전문가였다는 점 때문. 칼린 연구원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동북아 담당 국장과 대북 협상 수석 고문 등을 지낸 인물로 1996년 2월 이후 30회 넘게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해커 교수는 미국 내 최고 핵무기 연구소인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2000년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인물입니다. 북한이 해커 교수 등을 북으로 불러들여 영변 핵시설 내에 있는 최첨단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해부터 북한으로부터 전쟁이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즉각 맞닥뜨려야 하는 한국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5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조항을 반영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강조해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촉구했죠. 그러면서 헌법의 주민들이 3,000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은 북한과 남한을 동족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는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 세계가 평화무드로 접어들었던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크게 실망한 그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 50여 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전쟁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는 부쩍 전쟁 준비니 전쟁 개시니 하는 용어들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고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지만 2024년 새해가 밝자마자 우리 군은 대규모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부대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3보병사단 백골 포병여단입니다. 지난 연말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핵 전면전으로 우리를 위협한 직후 우리 군은 대규모 포병훈련을 실시한 건데요. 그리고 이 훈련이 알려지고 얼마 뒤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인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 200발이 넘는 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으며 2019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합의에서 양국은 NLL 일대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사격 등을 중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만 북한이 포를 쏘면서 합의는 자연스럽게 파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령도 및 연평도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한국은 즉각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여 분 동안 우리 해상 완충구역으로 400발을 쏴 대응했습니다. 그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14차례에 걸쳐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및 해안포,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했을 때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거나 대북 경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이번에는 한국도 400여 발로 응징했습니다.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위 두 군사 전문가의 주장처럼 한반도는 어느새 1953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 그러나 아마도 북한이 함부로 남한을 직접 타격하거나 선제 공격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1일 강원도 철원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 포병여단은 새해 벽두부터 직강 끝 대응태세 확립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군은 상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장병 330여 명과 K9, K55A1 자주포 등 총 18문을 투입해 강력한 화력을 뽐냈습니다. 훈련은 적의 화력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는데 적의 화력 도발을 아군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UAV가 식별하자 여단의 대화력전 수행 절차에 따라 식별된 표적에 대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격 훈련을 실시한 포병 여단, 즉 백골 포병 여단에 대해 북한군은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군관 출신의 한 귀순자가 북한군은 백골 포병 부대를 가장 두려워하는 포병, 백골 사단을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군을 백린탄으로 완전히 녹여버린 악마의 부대가 바로 백골 포병 여단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1973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1973년 3월 7일 오후 1시 21분, 일주일 전 당시 3사단장인 박정인 장군은 유엔군 사령부 지시에 따라 춘계 DMZ 표지판 보수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상급부대인 5군단이 3월 7일을 작업일로 지정해줬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바로 위 559 GP 초소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육성 비난 방송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등 비위를 건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비방을 하지 않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 방송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어쨌든 DMZ 표지판 보수 작업을 위해 백골부대 소속 중대장 1명과 장병 4명은 북한군이 뽑아낸 표지판을 세우고 안전통로 보수를 시작했고 부대로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귀대하던 그들을 향해 인민군은 기습 사격을 가했고 중대장을 포함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적의 함정에 빠졌음을 인지한 박 장군은 즉각 응징책을 준비시키면서 사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사격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격을 이어가자 합법적인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관측기를 상공에 띄우고 포병부대로 하여금 도발 원점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에 오후 2시 15분 포병부대는 155mm와 105mm 곡사포를 이용 북한군 GP의 포를 강타하는 한편 적 보병 배치선에 포탄을 장렬시켰습니다. 동시에 부상병 구출 작전을 위해 백린 연막탄을 발사해 철수 작전을 시작했죠. 당시 백골부대는 백린탄, 고폭탄, 연막탄 등 총 74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백린 연막탄 한 발이 북한군 GP 초소를 정확히 타격하면서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내부에 있던 북한군 29명이 백린탄에 녹아 전멸하고 맙니다. 양측 간 충돌을 포함 29명의 북한군이 전멸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5군단뿐 아니라 사령부까지 보고됐고 즉시 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박 장군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상병 구출을 위한 작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죠. 평소 박 장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그 10배로 갚아야 기어오르지 못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날 밤 사단 내 모든 트럭을 동원해 라이트를 켠 상태로 DMZ 남한 한계선까지 돌진시켰습니다. 김일성과 인민군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북한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일성은 즉각 전군 비상 및 동원령을 내렸고 한반도에는 20년 만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총성 한 번에 전쟁으로 확전될 상황. 그러나 다행스럽게 아무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유엔군 사령관은 이번 사건은 북한 측의 휴전협정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고 유엔군은 부상병 구출을 위한 자위적인 작전을 전개한 것뿐이다. 전투할 의사는 분명히 없다며 황급히 해명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쟁 위기는 무사히 넘겼고 이 사건이 그 유명한 3.7 완전작전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쏜 백린 연막탄으로 북한군 29명이 녹아 전멸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트럭에 라이트를 켠 상태로 북한군을 향해 한계선까지 돌진하면서 북한군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북한군이 오로지 백골부대를 방어하기 위한 2개 사단을 특별히 창립하는 등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요. 다만 이 작전을 주도한 박정인 장군은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죄를 물어 즉각 사단장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는 예편을 쓴 회고로 쿠운의 별을 통해 이 작전은 김일성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하며 이 작전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북한의 경고 수위를 보면 분명 이전과는 많이 강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총성이 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수백만 발의 포탄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준비 중이라면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포탄을 러시아로 보낼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주장에 동감하지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여전히 건재하고 과시형 훈련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또다시 전멸을 무릅쓴 도발을 감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과 2020년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군사강국 한국은 분명 다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